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A씨. 대박을 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노력한 끝에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품 판매를 시작했죠. 그런데 얼마 후 제품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제품에서 다량 검출되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놀랐지만 위해 원료가 검출되었다는 말에 즉시 제품 회수에 나서기로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는데 바로 그때 A씨 회사의 해결사 박 과장이 나섭니다. 제품 회수를 위해서는 먼저 회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제출 시에는 해당 품목의 제조, 수입 기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언론 매체를 통해 회수 계획을 통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후 A씨는 믿음직한 박 과장 덕분에 무사히 회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업자는 화장품에 위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화장품 원료와 제품의 위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회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화장품법 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을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 평가에 따라 화장품 원료의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확인, 결정 및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위해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해 평가는 인체가 화장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영향과 발생 확률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요. 그 수행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위해 요소에 노출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독성의 정도와 영향의 종류 등을 파악해 위험성을 확인하고 동물 실험 결과 등으로부터 독성 기준값을 결정하는 등 위험성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해 위해 요소에 노출되는 양 또는 노출 수준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산출하는 노출 평가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의 정도와 발생 빈도 등을 정량적으로 예측해 위해도를 결정합니다. 위해 평가는 우선적으로 국내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되 국내 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할 경우 국제기구, 외국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출 평가 시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노출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단, 평가 대상 물질에 민감한 집단 및 고위험 집단의 경우 급성, 만성, 누적, 복합적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임산부, 어린이 등 취약 집단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자료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고 시나리오 작성 시 충분히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해 평가 결과 보고서는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관련 자료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과학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량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위해도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위해 평가 결과는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며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단계별 책임자,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역할 분담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해 평가의 목적을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평가의 대상이 결정되면 범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소요기간을 정해 위해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며 마지막으로 위해 평가 시 요구되는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이 결정되면 화장품은 유통 판매되지 못하고 회수되기도 합니다. 바로 유통 중인 화장품이 화장품법 제9조나 제15조를 위반했을 때인데요. 안전용기, 포장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화장품,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된 화장품,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등은 회수 조치됩니다. 회수 대상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5조의 2에 따라 위해성 등급이 매겨지는데 위해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가, 나, 다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가 등급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입니다. 나 등급은 화장품법 제9조를 위반한 화장품 또는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이 해당됩니다.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된 화장품,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화장품 중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등 화장품법 제15조에 위반되는 화장품은 다등급입니다. 이처럼 유통 중인 화장품이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영업자는 회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하며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해 화장품 어떻게 회수해야 할까요? 영업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에 따라 회수 계획 및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해당 화장품에 대하여 즉시 판매 중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회수 대상 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수 계획서에 해당 품목의 제조, 수입 기록서 사본, 판매처별 판매량, 판매일 등의 기록, 회수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까지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해성 등급에 따른 회수 기간은 가등급인 화장품의 경우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 나등급 화장품과 다등급 화장품은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또한 회수 의무자는 회수 대상 화장품의 판매자, 그 밖에 해당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방문, 우편, 전화, 전보, 전자우편, 팩스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한 공고 등을 통하여 회수 계획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회수 종료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회수 계획을 통보받은 자는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 의무자에게 반품하고 회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수 의무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수 의무자가 회수한 화장품을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 신청서에 회수 계획서 및 회수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의 참관하에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를 한 회수 의무자는 폐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수 대상 화장품의 회수를 완료하면 회수 종료 신고서에 회수 확인서 사본, 평가보고서 사본, 그리고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회수 종료 신고서를 받으면 회수 종료 신고서 등을 통해 회수 계획서에 따라 회수 대상 화장품의 회수를 적절하게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면 회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회수 의무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는
회수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명하도록 합니다.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인위적으로 성분을 첨가한 것이 아닌데도 제조 또는 보관 과정 중에 해당 성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유해 사례라 하는데요. 이는 당의 화장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품의 유해 사례는 농도에 의존하는 자극과 농도와 무관한 알레르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극성 유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원료 공급자, 화장품 공급자 등 개발, 제조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알레르기성 유해 사례의 경우 화장품 공급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음을 표시, 기재하고 고객은 자신이 피해야 할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서로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유해 사례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정보사항 등을 알게 되었을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 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유해 사례 발생 사례에 대해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1조 및 제2조는 화장품의 취급 사용 시 인지되는 안전성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 검토, 평가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성 정보란 화장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유해 사례 정보 등을 말합니다. 체계적인 안정성 정보 관리를 위해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3조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보고, 수집, 평가, 전파 등 관리 체계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고입니다. 의사, 약사, 간호사, 판매자, 소비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자항은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유해 사례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화장품 유해 사례 보고서 또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서를 참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알게 되면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하며 신속히 보고할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화장품 안전성 정보 일람표에 따라 작성한 후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등 정기 보고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검토 및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정책자문위원회 등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데요. 정보의 신뢰성 및 인과관계, 국내외 사용 현황을 조사, 비교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평가합니다. 매일 우리 인체에 닿는 화장품,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정보와 화장품의 취급 사용 시 인지되는 안전성 관련 정보에 대해 숙지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리스트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위해 평가 후 추가되는 원료들이 있으니 관련 개정된 문서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상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첨가하지 않았더라도 수급된 원료에 해당 성분이 들어갈 수 있으니 제품 제작 이후 면밀히 검사 및 검토해야 합니다. 또 화장품 원료 및 제품에 대한 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 위해성 등급, 회수 계획과 회수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는데요. 부작용과 같은 유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보고 및 서류 제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속하게 해야 하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나의 노력에 국민 건강이 달렸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